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고 그럴까 아주 조금 좀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을 좀 하자면 심사위원들이 좀 악질적으로 악의적으로 낸 문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뭐 검증되고 뭐 이런 그 이론들 조금 오래된 이론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내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론 자체가 좀 최신 이론이에요. 이론이긴 해요. 이론이긴 하고 그래서 관련된 뭐 적용된 논문들 문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푸시려면 어쨌든 뭐예요? 개방형 학습 환경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거 틀렸다고 해서 절대 그죠? 자존감을 잃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푸실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답을 먼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나핀이 주장한 이 네 가지 요소, 개방형 학습 환경의 네 가지 요소는 일단 요거예요. 맥락 설정 1번, 그 다음에 자원 2번, 도구,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비계. 비계 뭐예요? 스캐폴딩 많이 들었죠? 스캐폴딩. 예, 이렇게 네 개입니다. 각각을 맞추게 되면 1점씩 이렇게 점수가 배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답은 요거예요, 답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채점할 때, 예를 들어 맥락 설정, 컨텍스트, 요거 하셔도 1점 될 겁니다. 뒤에 설명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채점 기준에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아니면 자원 1점, 뭐 이렇게 도구, 그죠? 비계, 이렇게 해도 1점씩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 그냥 정답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네,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방적 학습 환경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개방적 학습 환경은 뒷페이지 보시면 일단 정리를 했는데, 테크놀리지가 사용되는 수업에서 학습 주도권이 상당 부분 학습자로 이양되는 상황 환경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는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요 하나빈과 동료 요 논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정리했어요. 여기 밑에 보면 논문을 제가 그죠? 영문 논문을 보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학습, 그죠? 수업, 학습, 학습. 요 상황은 뭐예요, 보통?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강사나, 그죠? 교사가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형태를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맞나요? 네. 우리 머릿속에는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예요? 교사 주도형으로, 주도형 학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토의를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문제 해결을 한다. 그죠? 토의, 토론, 문제 해결. 이런 상황 볼까요? 이럴 때는 보통 교사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학습자 주도로 하는 거죠. 학습자. 자, 요렇게. 그래,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개방형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걸 학습자 주도 학습을 하는 경우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교사 주도가 아니라 학습자 주도로 학습하는 상황.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이제 교사 주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런 학습자 주도 형태로 진행을 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들도 많잖아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개방형 학습 요인은 이런 상황이구나. 이해됐어요. 그럼 요 요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인들을 하나하나 보면 자, 학습자 주도로 한다 했을 때 맥락 설정을 해야 된다. 맥락 설정. 말이 좀 어려워요. 맥락 설정. 컨텍스트를 해야 된다. 자, 예시를 하나 드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문제 해결 상황이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예를 들어 교사고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봤어. 학생들이 우리가 배식을 하잖아요. 학교 식당에 배식을 하잖아요. 잔반을 남겨요. 잔반. 남기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 자,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맥락 설정하는 거. 맥락 설정. 맥락 설정.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교사가 요러요러한 걸 한번 해보자. 아젠다를 던진 거예요. 토론의 주제를 던진 거예요. 문제 해결의 주제를 던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맥락 설정이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자원이라는 게 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해결한 원인이나 해결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정보 자원들이 있을 거다. 정보 자원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보 자원들.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정보의 출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죠? 그게 뭐냐? 우리 홈페이지, 웹페이지 있죠? 웹사이트. 혹은 인터넷이잖아요. 네, 웹사이트로 할게요. 웹사이트. 네, 웹사이트. 인터넷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웹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논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논문. 맞나요? 그 다음에 도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도서, 오프라인 도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잠만을 남기는 것을 파악해 보려면 뭘 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대화, 인터뷰 같은 걸 해야 되겠죠? 인터뷰.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게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 그죠? 이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구는 뭐예요? 도구. 도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지금 개방형 학습 환경에서는 이제 온라인 상황이라는 예를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은 뭐가 있을까? 그죠? 가령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라 했을 때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접속하는 것처럼 줌 같은 거 활용할게요. 아니면은 카톡 채팅을 활용할게요. 카톡을 활용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의견을 막 취합한 걸 갖다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온라인 화이트보드라는 거 있죠. 그쵸? 같이 협업하는 화이트보드.
그죠? 요런 거. 요런 게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 도구. 도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캐폴드. 비계라고 했죠, 비계. 그죠? 이거는 이전에 개념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비계. 그래서 보통 교사가 예를 들면 처음에 학생들한테 잔반 남기기 전에 원인하고 해결책 마련해봐 이렇게 주제만 던지고 나 몰라라 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교사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된다? 중간에 학생 하는 거 좀 잘 살펴보다가 뭔가 어떤 논의점에서 해야 되는지 방향을 좀 잃고 있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죠? 요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게 스캐폴드 비계잖아, 비계. 비계. 비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비계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그 공사장 같은 데 가시면 건물 공사하는 곳 가시면 그죠?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에 이런 건물이 있다. 완공이 되기 전에 뭐 이렇게 세워두는 거 있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세워두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발판을 삼아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캐폴딩. 비계라는 거예요. 비계. 자, 그럼 여기서 비계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을 비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설명이 어려우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이 있어.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사람은 하나 서 있어. 그런데 여기 요런 그 책장, 뭐 높은 책장, 예를 들어 높은 책장이 예를 들어 4m다. 4m짜리 책장이 있어요. 4m짜리 책장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뭐 예를 책을 꺼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책을 꺼내고 싶다. 한 번에 못 올라가잖아요. 키가 크니까. 그럼 이때는 뭘 한다? 사다리를 쓰잖아요. 사다리. 그죠?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에 뭐예요? 발판이 있지. 발판이. 4m에 있는 네, 책을 꺼내기 위해서 발판을 하나 딛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발판을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을 하나 만들어준다. 이게 비계예요, 비계. 그죠? 그러면 아까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다시 비유를 하면 그냥 사다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4m라는 높이를 오를 수가 없으니 요 정도 수준의 발판 한번 해봐. 디뎌봐. 이렇게 해서 결국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애들한테 학생들이 요 잔반을 남기기 위한 원인이나 해결책 마련하는 것은 이제 4m에 있는 이 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하라고 하면 못하니까 요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그죠?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교수자 입장에서 가이드를 주는 것을 비계다, 스캐폴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식 디자이너